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단원평가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9번은 연립부등식의 해가 x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주어진 부등식의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한번 풀어보면 2, 4,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6 곱해서 8이 되죠. 따라서 좌변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2, x-4가 되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보면 2와 4가 2차 방정식의 해니까 x축과의 교점이겠죠.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2와 4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죠. 다음에 이 2와 4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면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또 4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래서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2와 4 사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에서 보면 x-3, x-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과 1의 공통 범위가 해가 되겠죠. 3과 4 사이니까 그림에 나타내어 보면 3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크고 4와 공통 범위를 가지려면 오른쪽에 a가 있어야 되겠죠. a가 뭔지 모르지만 4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공통해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공통 범위는 3과 4를 갖게 되고, 이때 A는 4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19번은 A는 4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정수 x가 5개 존재할 때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보면 2, 5, 10 마이너스 3이 되려면 큰 것이 마이너스 작은 수 2가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마이너스 2와 5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부등식의 해라 하고, 두 번째 절대 부등식을 보면 x-3이 k보다 작으므로 이런 범위는 x-3이 마이너스 k보다는 크고 플러스 k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보면 양변에 3을 더하게 되면 x는 3-k보다는 크고 3 플러스 k보다는 작겠죠. x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1번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0, 1, 2, 3, 4, 5를 나타내 보면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3에서 마이너스 k, 3에서 플러스 k니까 3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정수가 2개, 오른쪽으로 2개 존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정수 x가 5개 존재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3에서 2개니까 1, 2를 포함해야 되니까
3-k의 범위는 0과 1 사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3-k가 되고 3 플러스 k는 3으로부터 오른쪽에 정수 두 개는 4와 5니까 5를 포함하려면 5와 6 사이에 3 플러스 k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3-k보다는 크고 3 플러스 k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정수 x는 1, 2, 3, 4, 5로서 5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즉 서로 다른 정수 x가 5개 존재하려면 3 플러스 k가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3을 빼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3이 되겠죠. 21번은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주어진 방정식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2a-6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6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위에 주어진 방정식을 1번, 2번이라고 하고 방금 구한 것을 3번이라고 하면 3을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x의 괄호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a-6으로 대입을 한 거죠. 이퀄 2a 제곱 플러스 9가 되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6x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9는 그대로 두고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2a-6 x 다음에 2a 제곱 플러스 9는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2a-6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a는 1, c는 2a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별식이 0이 되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겠죠. 정리를 해보면 4a 제곱 2는 4, 4, 6, 24, 24a 6, 6이 36 마이너스 2, 4, 8a 제곱 마이너스 4, 9, 36이 0이 되죠.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24a 그래서 0이 되는 조건은 마이너스 4a를 묶어내면 a 하나가 더 남아있죠. 그 다음에 4, 6, 24니까 플러스 6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21번의 해는 0 또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22번은 수련회 숙소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잘 방을 배정하려고 한다. 한 방에 6명씩 자면 12명의 학생이 남고 7명씩 자면 방 2개가 남는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 배정된 방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구하라는 값을 x로 나왔죠. 그래서 배정된 개수를 x라고 하면
전체 학생수는 바로 6명씩 짜면 12명의 학생이 남는다 그랬으니까 6x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방의 수에서 보면 방의 제일 끝방이 x가 될 거고 방의 개수니까 그거보다 하나 작은 것은 x-1, 다음에 x-2, 다음에 x-3이 있다고 하시면 7명씩 짜면 방이 2개가 남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방 2개는 남는 거니까 일단은 빼주고 x-3번째까지는 다 차겠죠. 즉 7명씩 다 들어가겠죠. 다음에 남은 3개의 방 중에서 x-2번째 최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잘 수 있느냐 하면 1명부터 7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전체 학생수를 구해보면 전체 학생수가 6x 플러스 12이고 그러면 이것이 크거나 같기를 x-3번째 7을 곱하면 7에 x-3이 되죠. 이거보다는 1명이 더 잘 수도 있고 다 채워놓으면 세 번째, 즉 x 끝 부분에서 세 번째에 있는 방에는 제일 많이 자게 되면 7명씩 잘 수 있죠. 그래서 7에 x-3에 모든 학생이 채워서 자게 되면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7x-3, 7, 21 플러스 1이니까 20이 되고 6x 플러스 12는 그대로 있고 7x 마이너스 3, 7, 21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식에서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을 세워서 연립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x 마이너스 22 6x 플러스 12의 관계에서 x를 좌변으로 옮겨오면 x만 남죠. 7x 마이너스 6x니까 상수항을 우변으로 옮기면 20 플러스 10이니까 32가 되겠죠. 다음은 두 번째 부등식에서 6x 플러스 12는 작거나 같다 7x 마이너스 14 그러면 x는 크거나 같기를 14가 좌변으로 가면 26이 되죠. 즉 x는 26보다 큰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한 것을 1번에 해라 하고 두 번째 것을 2번에 해라고 하면 여기서 1과 2에서 x의 범위는 26보다는 크거나 같고 3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방의 개수는 몇 개인지 구하시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고 26 이상 32 이하가 되겠습니다. 23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2차 함수가 f의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알파,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5베타를 만족시킨다. 이때 두 상수 PQ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 두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식과 베타를 대입했을 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0이라는 식을 만족시키겠죠. 그리고 두 근의 관계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과 같고 두 근의 합에 대한 식에서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과 같죠. 따라서 알파 제곱은 곧 베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의 합에 대한 식에서 역시 이것은 알파와 같게 되겠죠. 주어진 식에서 f의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알파인데 알파를 베타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5의 알파 대신에 두 근의 합에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5의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f의 알파 제곱이 곧 베타니까, 그러므로 f의 베타가 곧 5의 베타 플러스 1이 되고 5베타 플러스 5가 되겠죠. f의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베타이고 베타를 알파로 바꾸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5의 알파 플러스 1과 같겠죠. 따라서 f의 알파도 역시 5의 알파 플러스 1이 되어서 괄호를 풀면 5알파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이때 f의 x는 5x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겠죠. 방정식으로 고쳐 쓰면 f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죠.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죠. 따라서 fx의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라는 것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이 곧 문제에서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왜냐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fx는 정리를 하면 5x 플러스 5가 되죠.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P와 Q는 P는 6, Q도 6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단한 문제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